오늘 낭독할 책은 나는 예민한 엄마입니다. 송희재 지음.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해 주셨어요.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출판사는 북드림. 지은이 송희재. 연세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인간의 성장 발달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지식을 탐구했다. 교직 과정을 통해 교육학적 지식을 쌓았고 10여 년간 영상 번역가로 일하면서 인간 심리를 고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모든 경험은 육아의 과정에서 통합되어 예민한 아이를 키우며 예민한 저자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토대로 자리하였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배운 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예민함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 깨달음을 커뮤니티와 강좌를 통해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예민한 엄마들과 공유하고 있다. 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직 아이도 없죠.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참 도움이 될 법한 책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엄마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는요. 1장 사랑하지만 지친다. 2장 나를 알아가다. 3장 우울의 바다에 빠지다. 4장 마음속 블랙홀에서 벗어나다. 5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6장 지금 이 순간을 살다. 7장 비로소 어른이 되다. 8장 육아는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5장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이 부분 낭독해 드릴게요. 페이지는 138페이지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방향을 바꾸면 다른 점이 보인다. 내 로망과 다른 너. 아이는 나에게 수용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원 셔틀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안아달라는 너를 슬쩍 밀어내곤 했다. 강하게 키우겠다는 불안한 강박, 이 정도도 못 걷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실 아이는 못 걸어서 안아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긴 하루 끝에 다시 만난 엄마가 너무 반가웠던 어린아이의 응석이었을 뿐. 유치원에 적응하기 무척 힘들어했던 아이인데 이제 큰 거부감 없이 잘 다니다 보니 까먹어버렸다.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유치원에서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을지, 그런데도 얼마나 잘 버텨내고 있는지. 매일 아침 가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그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믿고 따라주는 어린 너의 대견함을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 엄마와 있고 싶다며 칭얼거리는 마음을 좀 더 따스하게 받아줬으면 좋으련만 시무룩한 얼굴, 긴장된 표정으로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훗날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려나. 하원 후 투정에 담긴 의미를 잊지 말아야지. 돌이켜보니 내 육아 로망은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기였다. 나는 별명이 애어른이었을 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인 아이였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챙기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으며 때 한 번 부린 적 없을 정도로 의젓하게 자랐다. 이로 인해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 독립적인 아이라는 게 곧 나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되었다. 그런데 내 아이는 달랐다. 뭐든 엄마가 하며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독립심은 나의 가장 큰 무기였기에 이를 갖추지 않은 아이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며 부정적 회로가 돌아갔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수용한다고 주장하며 아이의 불안과 의존 욕구를 케어해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만의 목표를 심었나 보다. 넌 이 불안을 극복할 거야. 내가 지금은 의존적이지만 내가 잘 키워서 널 독립적으로 만들어줄게. 할 수 있어. 화이팅!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너의 욕구를 누구보다 잘 받아주면서도 의존 욕구를 받아줘야 독립적으로 큰데 불안을 받아줘야 불안이 적어진대 라는 등의 목표가 있었던 것.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는 게 이게 진정한 수용일까? 진정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의 아이보다 내 상상 속 미래의 아이를 보고 있던 건 아닐까? 물론 아이가 타고난 약점들을 최대한 털어내고 편하게 살길 바라는 그 마음도 절절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아이가 느끼기엔 어떨까? 어떠니 아들? 지금은 어리니까 괜찮지만 나중에는 꼭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나의 강박도 너에겐 폭력이 아닐까? 어쩌면 앞으로도 쭉 의지하고 의논할 상대를 찾으며 언제나 특별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걷는 것이 아이의 성향이자 행복일 수도 있는 일이다. 내 남편을 보며 생각해본다. 남편은 어릴 때 어머니께 결혼해서는 나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회사에서도 꼭 절친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걸까? 쿵짝 맞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자라는데 또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데 그것도 신이 만든 하나의 멋진 성향이 아닐까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뭐? 육아의 목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아이는 내게 승인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너를 요리조리 빚을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 빚어도 된다고 믿는 거 아주 큰일 날 오만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채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다. 약점에 매여 자신의 강점을 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시선을 누가 심어주고 있는지 숙고해 볼 일이다. 어떤 삶의 방식이 정답일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가진 것이 아이에겐 없을 수도 있다. 대신 아이는 자기만의 것을 갖고 태어났다. 나의 편협한 시선으로 기어이 아이의 약점을 끄집어낼 필요 없다. 아이는 나와 다른 색깔로 태어났으며 내가 그 색깔을 존중할 때 행복의 씨앗이 된다. 이를 인식하고 나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편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증폭되어 가슴이 답답해지던 증상이 사라졌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 쓰였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으니 남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아이와 웃고 노는 데 쓸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떠한 이상향 없이 있는 그대로 너의 욕구를 받아주고 싶다. 무게중심을 옮기자 기질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질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아이의 기질에 날개를 달아주려면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예민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에서 예민한 기질이 일종의 재능이라 말한다. 예민한 사람은 타고난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쉬이 파악할 수 있기에 일부러 훈련하지 않아도 소통 능력이나 역지사지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섬세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협업하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작은 차이도 민감하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보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갤러리스트는 젊은 예술가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까다로운 예술가들에게 섬세히 접근하고 협업할 수 있어서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예민한 사업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이를 예리하게 캐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예민한 수사관은 민감한 감각과 인지 능력 때문에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민함이 재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민함이 독이 되는 걸까? 롤프 젤리는 예민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한다. 한 부류는 자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기질을 활용하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을 부정하고 남에게만 맞추려 하며 자존감 낮은 삶을 사는 경우, 여기에는 부모의 눈빛이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예민한 기질을 나쁘게 보아 비난하고 부모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각을 잃고 남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아이의 예민함을 긍정적인 눈으로 모아 이를 보존시키며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자신을 믿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비로소 예민함을 재능으로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나는 예민한 엄마입니다.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